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홍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아우디의 4도어 쿠페 모델이죠. 아우디 A7 55 TFSI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디 A7 스포츠백의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요, 이러한 스타일, 4도어 쿠페 스타일의 세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러한 형태의 차량들은 2005년도 메르스 벤츠의 그 CLS가 출시가 되면서 그 스타일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트렁크를 갖고 있는 세단들이 아무래도 이 프리미엄 세단들의 주된 형태였는데요. 그 이후에 CLS가 출시가 되면서 이러한 스타일도 많이 좀 변화되면서 다양한 모델들로 좀 가지치기 하는 이러한 형태로 좀 바뀌었죠. 그 이후 CLS 이후에 BMW에서는 5 시리즈 그랑 쿠페라든지 아우디, 지금 보고 계시는 아우디 A7 같은 차량들이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소비자들의 욕구는 정말 이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좀 변화했습니다. 기존이 세단에 가지고 있었던 주행성이라든지 실내 거주성 이런 것들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좀 더 유려한 스타일의 스포티한 감각의 이 차량들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많아지기도 했고요. 또 CLS 이후로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선보이는 이러한 차량들을 보면서 소비자들의 욕구 또한 더 커지게 된 것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주행 성능 하면 이제 세단이라는 공식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었죠. 그 더 작은 크기의 쿠페 모델, 예를 들어서 메르스 벤츠의 SLK라든지 BMW G4 같은 이런 쿠페 모델 같은 경우에 좀 더 스포티한 주행, 그리고 세단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우아한 주행, 이러한 공식이 있었던 반면에 요즘의 자동차 산업들을 보면은 그러한 공식이 많이 좀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세라티 르반테처럼 과거에는 이제 오프로드 차량이라고만 여겨졌던 SUV 모델들도 이제 굉장히 좀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한 이러한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차량이 세단이 주행성이 좋다라는 공식은 이미 좀 무의미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정된 그 관념들이 좀 무너져 가면서요, 아우디의 지금 A7, 이 보고 계시는 A7 역시 쿠페 스타일의 4도어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내 거주성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또 넉넉한 트렁크 공간, 패스트백 모델답게 이제 뒤쪽에 해치가 완전히 열리는, 이제 기존의 세단이 트렁크가 여는 방식이 아니라 이 패스트백 스타일의 해치가 그대로 열리면서 넉넉한 이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게 되는 이러한 특징들을,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데 응축해 놓은 차량이 바로 아우디 A7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현재 아우디 A6라든지 BMW 5 시리즈, 메르스 벤츠의 E클래스 같은 이러한 차량들을 좀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정장 스타일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장도 요즘에는 상당히 좀 다양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넥타이를 메고 약간 짙은 청색 아니면 검은색의 약간 품이 있는 이러한 정장 스타일을 그러한 세단들과 비교를 하자면 이 A7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캐주얼한 정장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리나 허리 부분이 잘록하게 들어가면서도 또 안쪽에는 이제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있는 그러한 정장 스타일, 좀 더 캐주얼한 정장을 이 아우디 A7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비유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디자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선보이고 있는 아우디의 다양한 차량들의 앞모습 디자인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차종마다 좀 차별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좀 대표적으로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였던 차량이 바로 아우디 TT였습니다. 피터 슈라이어가 디자인하기도 했던 아우디 TT였는데요. TT 같은 차량이 정말 독특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좀 관심을 받았던 차량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좀 독특한 스타일의 차량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아우디 A4, A6, A8까지 좀 동일한 비슷한 형태의 이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차종 간의 그 차별화보다는 이제 하나의 브랜드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이 디자인을 다양한 차종에 좀 연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싱글 프레임 그릴 역시 아우디 A7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H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 그 차량을 피해서 앞쪽을 조사하는 그러한 기능들, 아주 안전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 이제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흐르는 형태의 디자인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리어 램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좀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아우디 하면은 이제 뭐 흔히 뭐 조명 회사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차량의 조명, 실내외 조명에 상당히 좀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러한 조명 구성 자체가 상당히 좀 프리미엄성을 높이는 소소한 디자인 요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측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아우디 A7의 이 디자인 특징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렇게 부드럽게 끝까지 리어까지 이어지는 이 루프라인 같은 경우에 이런 포도 쿠페 스타일의 세단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라인들이 굉장히 조금 전체적인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앞쪽을 보면요,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5스포크 디자인의 이 휠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갈라지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좀 화려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국내 출시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S라인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이드미러 앞쪽으로 이제 S라인 레터링도 더해져 있고요. 사이드미러 쪽에도 이제 방향지시 등이 같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측면부 같은 경우에 이 아우디 차량들의 그 중요한 그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 선이 살려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철판 가공 기술 자체가 굉장히 조금 이 아우디의 이 기술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단편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어 2열 도어 쪽에 있는 라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 주유구 아래쪽에 있는 라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날카롭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찝듯이 이렇게 측면 라인들이 강조된 부분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두 이 소재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 소재입니다. 알루미늄 소재를 이런 식으로 좀 날카롭게 가공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좋은 기술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루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라인이 이렇게 더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루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량의 강성 때문에 이 아래쪽 같은 경우, 그리고 보닛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지만 이 루프라인 쪽은 철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철판까지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찝듯이 라인을 이렇게 잡아놓은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루프라인이 낮아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C필러 쪽에 보면은 이제 연비 표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독특하게도 하이브리드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우디 A7에 적용된 이 V6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48V 배터리와 뭐 전기 모터가 더해지면서 차량의 그 엔진의 부하를 좀 줄여주고 여러 가지 그 전자기기들에 작동하는데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차량의 뭐 주행 성능도 아주 소폭 상승이 되고 효율성까지 높여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사실 아우디 코리아 측에서는 뭐 굳이 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이 아우디 A7이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소비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토요타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 기아차에서 선보였던 이 하이브리드 모델과 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표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혼동되는 부분 없이 이해를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도 쿠페 모델답게 굉장히 유려한 이 루프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세단처럼 이 트렁크가 별도로 이렇게 트렁크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부분이 같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부분에 이 해치 게이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스포일러도, 리어 스포일러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뭐 스포티한 주행에 좀 걸맞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서 봤던 이 헤드램프와 같이 방향 지시등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형태로 나와 있고요. 두 개의 리어 램프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퀄리티드 디자인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기구는 하단에 따로 안쪽에 숨어 있긴 한데요. 이 크롬 디자인이 더해지면서 차량의 하부 쪽에 흡사하게 배기구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후면에서 봐도 굉장히 좀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는 A7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차량의 후면을 보면 55 TFSI 쿼트로라는 차명이 이제 로고가 레터링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 아우디의 그 장명법, 그러니까 차명의 등급을 나타내는 표기입니다. 좀 의아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55가 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 3.0L V6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 55라는 숫자가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A7뿐만 아니라 A6, A8도 만약에 같은 엔진이 탑재가 된다면 55라는 숫자가 표기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V6 3.0L 디젤 엔진이 나면 숫자 50,
그리고 4.0L V8 가솔린 엔진이라면 이게 60이라는 숫자가 붙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장명법이 바뀐 것은 조금 더 차량의 차명을 좀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이러한 모델 같은 경우에 차량 같은 경우에 배기량을 앞에 붙이는 경우가 많죠. 뭐 1.8, 2.0 이런 식으로 숫자가 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두 자리 숫자로 깔끔하게 표시하는 게 아우디에서는 조금 더 프리미엄성을 높이는 차명이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이러한 새로운 차명 명명법이 좀 새롭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우디 A7의 한번 실내 디자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면적인 디자인 자체가 수평 기조에 굉장히 좀 첨단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디지털화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우디는 이러한 구조이자 아우디 디지털 콕핏, 아우디 버추얼 콕핏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모니터만 해도 벌써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 거기에 가운데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10인치짜리 모니터가 또 하나 터치 방식의 모니터가 있고요. 거기다 그 아래로는 이제 공조장치 조작을 위한 8인치짜리 모니터, 이렇게 3개의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 개수만 해도 정말 좀 많은 수가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일단 착자했을 때 굉장히 좀 느낌이 스포츠 세단답게 이제 상당히 좀 시트 포지션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시보드도 상당히 좀 높이 올라와 있어서요. 좀 시트를 제가 지금 제 포지션으로 맞춰놨는데도 한 눈 높이의 살짝 아래쪽으로 계기판의 상단부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좀 낮은 포지션에서 주행할 수 있는 이 시트 위치를 맞춰져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12.3인치의 이 디지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이 뷰 버튼을 눌러서 이 가운데 나오는 정보, 뭐 내비게이션 정보라든지 차량 정보 같은 것을 좀 더 큰 화면에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왼쪽에는 RPM 게이지, 오른쪽에는 속도계가 있는 이러한 형태의 계기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선을 돌려서 이제 오른쪽을 보면요, 이제 송풍구가 일렬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들은 사실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차량들에서 많이 본 형태이기도 하죠. 좌우로 길게 늘어선 송풍구와 대시보드와 하단의 그 공조장치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약간 구분짓는 형태의 이러한 형태로도, 디자인 형태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하단으로는 하이그로시 재질의 이 패널이 덧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인포테인먼트 화면이나 아래 공조장치 화면들도 살짝 이 손에 묻어있는 이러한 이물질들이 조금 많이 묻는 타입이긴 합니다. 그래서 손자국들이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아우디의 차량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MI라고 부르죠. 아우디에서는요. 동일하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요, 이제 차량 메뉴로 가서 시트 메뉴를 눌렀을 때 이제 안마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안마 기능 자체도 상당히 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뭐 웨이브, 펄스, 스트레치, 이완, 어깨,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을 통해서 각 부위마다 이제 다른 이제 진동이 오게 되고요. 진동의 강도 역시 3단계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주차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단부에 보면은 이제 공조장치 기능들이 따로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 역시 위쪽에 봤던 이 인포테인먼트 화면처럼 이제 터치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온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터치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손가락을 위아래로 올려서 이제 슬라이딩을 해서도 또 조절할 수가 있고요. 풍량 역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풍량의 강도도 이렇게 터치 버튼을 눌러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상단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화면 역시 뭐 여러 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제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위치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호하는 위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이 공조장치 아래에 있는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을 터치 방식으로 누르게 되면요,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또 인디비주얼 모드죠, 개별 설정 모드까지 총 5가지 주행 모드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뭐 몇 안 되는 물리적인 버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디 프리센스 360의 활성화 버튼이라든지 차량 주변의 카메라를 볼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볼륨 버튼, 이런 것들만 물리적인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 하단에 이제 기어 노브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1세대 그 아우디 A7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정말 많은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었죠.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MMI 시스템으로 좀 통합이 되면서 외부적인 물리적인 버튼을 아주 크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기어 노브 주변으로는 오토 파킹 버튼이 위치를 해 있고요. 기어 노브의 형태도 이제 손으로 잘 잡을 수 있는 이러한 가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이제 컵홀더가 있는데요.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키를 꽂아 넣을 수 있는 이 홀더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도 좀 편리한 부분이고요. 이 시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은 소재의 가죽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착장감도 좀 좋습니다. 부드러운 엉덩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안마 기능도 적용되어 있기도 하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좀 몸을 잘 잡아주고 이 허리 부분을 잡아주는 이 러버 소프트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헤드레스트의 단단함도 상당히 좀 고개를 이렇게 지지를 했을 때 편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 부드러운 강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2열 공간에 와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이전 모델보다 뭐 전장, 전폭 같은 경우에 더 커졌고요. 또 휠베이스도 역시 좀 길어졌습니다. 다만 전고만 기존 모델보다 조금 낮아졌는데요. 이러한 차량의 비율 자체가 이제 좀 더 스포티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디자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에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확실히 이 실내 공간 자체에는 좀 여유가 생겼고요. 또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CLS와 비교를 했을 때 CLS보다 조금 작다는 좁은 느낌은 받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쿠페 모델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이 무릎 공간에도 좀 상당히 좀 여유가 있고요. 지금 앞쪽에 제 시트 포지션을 맞춰놓은 상태인데 주먹이야 2개 반 정도가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제 송풍구가 따로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공조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요. 뭐 앞쪽에 있는 공조장치, 1열의 공조장치까지 모두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2열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이제 USB 포트가 2개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4륜구동 쿼트로 모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 때문에 이 가운데가 많이 좀 솟아올라 있고 또 이 제어 부분, 공조장치 제어 부분 때문에 이 발을 놓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인 2명이 착석하기에 좋은 이 2열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쪽에 수납 공간도 이렇게 네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안쪽에 수납하는 물건들을 좀 잘 볼 수가 있는 장점도 있겠고요. 또 B필러 쪽에는 송풍구가 따로 있어서요. 좀 더 2열에서도 쾌적하게 이 공조장치를 조작을 해서 좀 시원하게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는 4대2대 4로 폴딩되는 방식이고요. 이 가운데의 암레스트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컵홀더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스키스로는 따로 없지만 이제 시트를 접어서 긴 짐을 실을 수가 있겠죠.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쿠페 스타일의 차량이다 보니까 다소 조금 여유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먹 하나가 빠듯하게 들어가는 이 머리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또 2열의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내리는 경우에 모두 다 내려가지 않고 이 절반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도어 사이즈가 2열 도어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이 유리가 끝까지 내려가지 않는 조금 불편한 점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A7은 1열, 2열 앞쪽까지 모두 이중 접합 유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좀 실내 소음을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동식 해치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좀 높은 높이까지 올라가기 때문에요. 조금 전고가 낮은 주차장이라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인 적재 공간 자체도 상당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단의 그 트렁크와는 달리 이 입구가 상당히 좀 넓게 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짐을 실는 것도 상당히 좀 편하게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좀 세단과 좀 외건의 좀 장점을 가져온 이러한 형태라고도 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차량의 하단에는 이제 우퍼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백앤올룹슨의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가 되는데요. 이런 우퍼가 좀 장착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정리가 잘 된 이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우디 A7의 주행 성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은 3.0L V6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고요. 최고 출력은 340마력, 최대 토크는 50.99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0에서부터 1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5.3초인데요. 굉장히 좀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파워트레인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승차를 받아서 차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곳까지 오면서 계속 이제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주행 성능 자체는 한마디로 조금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사불란이라는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가속하고 감속하고 브레이킹하고 코너링에서 차량이 이렇게 가속을 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전반적인 시스템 엔진뿐만 아니라 서스펜션 여러 가지 주행 시스템 같은 것들이 한 몸이 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모든 시스템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이 차량의 바른 자세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주행 상황에서도 차량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급격한 코너에서 이제 스티어링 휠을 뭐 오른쪽으로 조향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상황이라면, 그때 이제 가속을 하다가 감속을 브레이킹을 해서 좀 속도를 줄이고 코너를 이제 공략을 해 나갈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앞쪽에 무게가 좀 쏠렸다가 다시 또 가속을 하면서 뒤로 좀 무게 배분이 뒤쪽으로 좀 넘어오면서 사실 차량의 밸런스가 좀 흔들리기 마련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조금 과격하게 좀 시승 차량을 좀 운전을 해봤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브레이킹과 뭐 스티어링 휠 그리고 서스펜션 자체가 차량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개입이 들어오는 부분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뭐 차량의 자세가 흐트러진다고 느껴질 때 조금 개입 템포가 좀 늦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올 때는 확실하게 차량의 자세를 잡아주면서 안정적인 주행을 해 나가는 것을 또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우디의 쿼트로 시스템, 4륜구동 시스템 같은 경우에 뭐 동력 배분 자체가 뭐 운전자가 뭐 어떻게 특별히 동력 배분이 되는 상황을 뭐 느낄 새도 없이 자연스럽게 동력 배분이 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좀 운전자가 좀 힘들어하지 않고 조향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지능형 몬스터, 똑똑한 차량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아우디 A7에는 댐핑 컨트롤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스티어링 휠의 조향이라든지 가속 페달을 밟는 상태, 그리고 노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차량이 판단을 해서 이 서스펜션의 강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상당히 좀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차량의 안전성, 주행 안전성이 더 뛰어난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스티어링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속도에 따라서 이 스티어링 휠 조향 각도를 맞춰주는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구동축과 이제 봉으로 연결되어 있고 끝에는 이제 기어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 기어비를 조작을 해서 속도가 낮은 경우, 그러니까 골목길을 주행할 때는 작은 움직임에도 차량이 크게 회전할 수 있도록 기어비를 조정을 하고, 또 낮은 속도에서는 기어비를 조금 더 낮춰서 좀 더 예리한 스티어링 휠이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모든 첨단 시스템들이 운전자가 모르게 이 차량을 정말 안전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뒤쪽에서 도와주고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행 안전 기능도 상당히 좀 충실하게 잘 갖춰져 있는데요. 차량의 그 싱글 프레임 그릴, 앞쪽 라이트 그릴 쪽에는 레이더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레이더 센서가 꼭 두 개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하나는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커버만 덮여져 있는 상태고요. 한쪽에만 이제 ADAS 레이더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차량이 그 차선의 중앙을 유지를 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면서 이 주행하는 기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ADAS 기능 같은 경우에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이 두 개의 레버가 있습니다. 두 개의 레버 가운데 아래쪽 레버를 통해서 이제 속도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고요. 위쪽에 그 방향 지시등에 보면은 차선 유지를 도와주는 기능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는 경우에는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주행을 하게 되죠.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차선의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조금 이 도로의 굴곡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금방 차량의 제어를 이제 해제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 사실 국산 차량들 같은 경우에 이 차선 유지 기능이 굉장히 좀 훌륭하게 좀 적용이 되어 있죠. 어느 정도 좀 굴곡이 큰 도로에서도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반면에 아우디의 이 주행 안전 시스템, 차선 유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이제 기능을 해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물론 아우디가 이런 주행 보조 기능들, 뭐 반자율 주행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기능들에 있어서 기능 자체 뭐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지금 아우디 A7에 적용된 시스템 같은 경우에 뭐 2018년에 차량이 출시되면서 적용된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좀 시간이 지난 좀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어는 다소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주행 질감 자체는 좀 부드러운 세팅에 맞춰져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큰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CLS와 좀 비교를 했을 때요. 이 CLS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금 더 느긋하고 편안한 주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아우디 A7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타이트한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편안하고 부드러운 주행이라는 이런 큰 테마는 동일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CLS가 조금 더 아무래도 그 소비자들의 연령층이 조금 높은 그러한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 주행 질감에 좀 맞춰져 있다면요, A7은 조금 더 젊은 세대를 위한 주행 질감에 좀 맞춰져 있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아우디 A7의 가격은 9,550만 원입니다. 1억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긴 한데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외관만 보고 그리고 실내 구성만 보고 좀 비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량을 주행을 해보면 정말 군더더기 없는 이 주행 성능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격을 좀 수긍할 수 있는 나름의 조금 타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깔끔하고도 부담스럽지 않은 부드러운 주행이 이 아우디 A7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이 포도어 세단 모델들, 쿠페 스타일의 세단 모델을 타다 보면은 사실 자칫 그 스타일에만 너무 치중한 모델들이 아닌가라고 과거에는 저도 조금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발전하는 모습을 이 아우디 A7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내 공간과 적재 공간, 이런 차량들이라면 굳이 이제 세단이 아니라 조금 더 스타일을 중시하면서 적재 공간, 편안함, 실내 실용성도 중시한 이러한 차량들이 오히려 세단보다도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프리미엄 수입차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전통적인 세단 모델이 아무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조금 더 이 선택의 폭을 넓혀 보신다면 이 아우디 A7 같은 좋은 선택지도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